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막걸리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막걸리가 좀 많이 비었죠. 이게 제가 또 마시다가 남은 술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되게 오랜만에 막 의욕을 불태우면서 막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영상을 막 찍었어요. 이제 막걸리 따는 것도 막 찍고 탄산감 막 보이시죠? 이러면서 다 찍었는데 컴퓨터에 옮기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막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다가 이제 오늘 퇴근하고 다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게 처음 알았는데 마이크에 건전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건전지를 사와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다시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다 했던 말이고 다 마셔봤지만 오늘 처음 마시는 술처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스코틀랜드 가기 전에는 저는 좀 맥주 중에서도 에일 많이 좋아했었고 또 스코틀랜드 가서는 스카치 위스키나 진을 마시기 너무 바빴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위스키 많이 마시고 또 요즘에는 칵테일 많이 마셨었는데 제가 6월 달에 전통주 박람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박람회의 많은 부분이 좀 우리술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스마다 찾아다니면서 시음도 해보고 또 그 술에 얽힌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원재료로 정성 들여서 만드는 술들이 정말 많고 또 각 양조장마다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좀 양조장들 정보도 찾아보고 또 전통주가 온라인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전통주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어떤 술이 인기가 많은지 뭐 찾아보면서 이제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특히 좀 막걸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막걸리 중에서도 네이버 탁주 카테고리에서 1, 2위를 항상 다투는 복순도가와 느린말 막걸리 두 가지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각 막걸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리뷰를 해볼 술은 복순도가 막걸리입니다. 제가 처음 막걸리 리뷰를 하면서 이걸 고른 이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전통주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 술을 처음 접했던 게 그 주류 박람회였는데 한번 시음해보고 너무 맛이 좋아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이건 제가 처음 느껴보는 막걸리의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막걸리를 사와서 좀 여기 이 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왠지 전통주 하면은 좀 뭔가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 예쁘게 홈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고 또 여기에 얽힌 탄생하게 된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지금 이 복순도가 대표님의 친할머니께서 굉장히 술을 잘 담그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제 술을 많이 마시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현 대표님의 어머니께서 레시피를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개발을 하시고 2010년에 복순도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순도가가 그 어머니의 성함에서 따온 게 이제 복순이고 도가에서 도자를 도자기 도자를 쓰지 않고 도시 도자를 쓴다고 해요. 이제 술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았다고 하고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지금 그 대표님이 건축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전공하시면서 발효 건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이 쌀과 누룩이 만나서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좋은 재료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술이 빚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발효 건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순도가 양조장도 직접 지금 대표님께서 손수 지으셨다고 하고 또 막걸리를 쓸 때 사용하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양조장을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대표님의 동생분이 또 수학을 전공하셔서 이런 발효에 대한 것들을 좀 공식화해서 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술에 얽힌 가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막걸리이고 그리고 이 막걸리의 특이한 점이 직접 누룩을 만든다고 해요. 많은 막걸리 회사들이 직접 누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부제나 인공균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천연 탄산이 살아있는 그런 막걸리이고
이 막걸리의 특징이 샴페인 잔에 먹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탄산감을 풍부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모국자는 이게 막걸리의 돈페르뇽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한번 마셔볼게요. 마시기 전에 한번 뭐 간단하게 원재료 알려드리면 쌀과 곡자, 갈로서 밀돼 있고 물엿, 설탕, 아스파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파탐이 인공 감미료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뭔가 약간 사람들이 아스파탐 들어간 술 못 먹겠어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초심자기도 하고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인공 감미료가 싫으면 뭐 라면이랑 즉석 음식 어떻게 먹겠어요. 네, 그래서 네, 개의치 않고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따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어제는 따는 것도 다 찍고 그랬었는데 뭐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못 찍게 돼가지고 이제 그 복순도구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45도를 기울여서 얘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걸 반복하면서 탄산이 빵 터지지 않게 네,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원래 이거 따를 게 뚜껑 열 때도 엄청 처음에 열었을 때는 막 탄산 소리가 쫙 이렇게 났는데 지금은 좀 탄산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따라 보면 마치 탄산수를 따르는 듯이 이렇게 위에 기포가 오밀조밀 올라와요. 네. 그리고 따를 때 보면은 이게 약간 바디감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 좀 색깔이 약간 탁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입으로 이 탄산의 그 촘촘함이 전해져 와요. 근데 막 버블이 커서 막 팡팡 터지는 그런 사이다나 콜라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입안을 촘촘하게 아주 가볍게 채워주고 이 기포가 굉장히 청량감을 전해줘요. 그래서 뭔가 약간 바디감이 무겁다 싶다가도 이렇게 팡팡 조용하게 터지는 기포 때문에 그렇게 막 걸쭉하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막걸리가 약간 신맛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 신맛이 처음부터 이렇게 팍 치고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는 약간 단맛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단맛이 뭔가 약간 과일, 풋풋한 과일, 청사과 같은 네, 그런 풋풋한 과일의 단맛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뒤로 점차 이렇게 약간 쉬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막걸리 치고 되게 피니쉬가 길어요. 엄청 그 나중에 오는 이 약간 신맛의 여운이 되게 길게 입안에 남아있어서 이게 또 나쁘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뭐 피니쉬라고 하면 항상 위스키에서 많이 느껴왔던 건데 약간 신맛의 피니쉬도 굉장히 이게 또 기분이 좋네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맛이긴 한데도 나쁘지 않아요. 꿀떡꿀떡 마시다 보니까 다 마셔버렸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얘는 왜 막걸리를 마시다 보면 우리가 파전 같은 거 먹고 싶고 막 약간 오뎅탕 같은 거 떠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약간 청량한 이런 과일 느낌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게 하는 그런 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IPA나 그런 맛이 좋은 스카치 위스키 먹듯이 그냥 얘만 마시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뭐 음식과 먹어도 괜찮겠지만 음식 없이 막걸리만 마셔도 충분히 훌륭한 막걸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느린마을 막걸리 리뷰를 해볼 건데요. 느린마을 막걸리는 막걸리 중에서도 저에게 제일 친숙한 그런 막걸리예요. 이제 서울 각지에 보면은 느린마을 양조장이라고 이제 음식도 팔고 느린마을 막걸리를 파는 그런 술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갔어요. 이제 거기가 인당 만 얼마를 내면 막걸리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이제 이게 메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절마다 약간 풍미가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돌고 다시 또 막 봄, 여름까지 이렇게 가면서 4계절 투어를 그렇게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느린마을이란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왜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을까 하고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네이버 같은 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느린마을 막걸리는 전문가가 섬세하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이제 느리지만 그 맛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이제 효모가 발생하는 그런 신비로운 과정을 보채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느린마을 막걸리의 원칙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저는 시적이고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잖아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빚어져서 느린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느린마을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배상면주가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배상면주가가 굉장히 전통주, 우리 술에 대한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통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층들이 또 즐겨 마실 수 있는 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이제 이 배상면주가에서 운영하는 산사원이라는 이제 술 갤러리 같은 곳이 있어요. 이제 포천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좋은 기회가 나와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도자기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완전 너무 그게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되게 전통주, 우리 술에 대해서 많이 역사 같은 것도 잘 다루고 전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시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느린마을 막걸리의 특징은 쌀을 찌지 않고 이제 생쌀을 사용해서 발효를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그 느린마을 양조장 가면 이렇게 좀 낮은 막걸리 잔에 마셨던 게 기억이 나서 다이소에 가서 1,000원 주고 막걸리 잔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에다가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재료를 보시면 이제 정제수, 쌀, 국, 그리고 조효 소재, 활성 건조 효모 이렇게 돼 있고 밀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6도이고 뭐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마트 가시면 흔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굉장히 진하게 무아스파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쌀, 누룩, 물만으로 빚어서 순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이제 1일차, 3일차, 4일차, 7일차, 8일차에서 12일차 그리고 13일부터 이렇게 맛이 각각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또 이게 또 막걸리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마셔볼게요. 이건 복순도가에 비해서 탄산감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복순도가는 딸 때부터 탄산 소리가 촥 올라오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탄산 느낌이 많이 없는 술이고 약간 더 맑은 느낌이 들어요. 따를 때 보면 좀 더 덜 탁한 그런 느낌이 들고 왠지 바디감도 좀 더 가벼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맑고 아주 경쾌하게 넘어가는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바디감이 가볍고 이것도 청량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생쌀을 사용하는 게 이 부드러움의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목넘김이 가볍고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서 더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그리고 이건 약간 그 맛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복순도가가 요크루트, 요거트 말고 요크루트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되는 거, 그 요크루트 같은 느낌이면 이 느린마을 막걸리는 약간 우유? 그리고 뭐 아침 햇살? 그런 게 가까운 느낌이에요. 복순도가가 더 과일 노트에 가깝다면 이 느린마을 막걸리는 좀 곡물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워서 나름의 개성이 있는 약간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막걸리 같아요. 근데 둘 다 너무 훌륭하고 또 뭐 쉽게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또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뭐 아마 누구나 다 좋아하실 만한 그런 막걸리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력이 많은 두 막걸리이고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시원하게 해서 여름을 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막걸리를 한번 마셔봤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너무 전통주에 무심했던 게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만큼 전통주의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이게 잘 돼야 될 이유들이 수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술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전통주 콘텐츠들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다음에 또 술 리뷰로 머지않았고 부지런히 좀 유튜브 하기로 이제 항상 늘 마음은 먹지만 진짜 머지않아서 금방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